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접수사 전미사가 별로 안 들어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나와. 다다다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자기 의견을 설득할 때 또 발표를 할 때 이런 때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접수사 전미사가 많이 붙어요. 쓸데없는 게 이런 것들 많이 붙어요. 이 얘기는 이야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리보드가 짜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느낄 거예요. 분명히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있어. 그래. 뭐 정확히. 그 표현이 안 되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몇 군데서.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시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의견이 똑바로 전달이 될까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홈쇼핑 쇼호스트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하나도 못 봤죠. 자, 그러면 쇼호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쇼호스트 얘기를 하자고요. 쇼호스트라는 그분들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요. 자, 각인시키는데 그날 보고 그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문적인 쇼호스트는요, 미리 제품을 받아서 그 제품을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써봐요. 별짓을 다 해봐요. 그러면은 별짓을 다 하는 동안에 그 제품의 장단점이 보이겠죠. 장단점이 보이는 데에서 장점을 부각시켜야 돼. 단점은 커버시켜줘야 돼. 그리고 장점을 그냥 부각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쇼호스트인 거예요. 아메이라는 제품의 쇼호스트. 그러면 아메이라는 제품의 쇼호스트라고 하면 아메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쇼호스트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주제가 주어졌어요. 그 제품 하나가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죠? 일단 그 제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쵸? 그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먼저 조사가 돼야 돼요. 누가 만들었니?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었니? 무슨 재료로 만들었니?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니? 뭐 이런 것들 다 자료조사가 돼야 돼요. 그 자료조사가 되면은 자료조사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구절절히 주저리주저리 떠들면 그 방송을 누가 볼까요? 안 봐요. 사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간결하고 네. 정확하게. 네. 간략화 시켜야 돼요. 간략화 시키는 과정이 맥락 잡기란 말이에요. 맥락을 쭉 잡아서 그 큰 맥락만 놓고 거기에다가 스토리보드만 입히는 거야. 스토리만, 나의 스토리만. 내가 입어봤더니 이런 핏이 좋더라. 내가 사용해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라는 스토리만 입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조사한 모든 것들을 간략화해서 맥락을 잡아놓은 거에 내 스토리를 입혀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1, 2, 3, 4, 5 넣을 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에요. 1, 2, 3, 4, 5 넣을 건지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요. 그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시간 안에 제대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시간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여백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백은 왜 넣어야 되는 거죠? 말을 할 때 제가 어저께 이제 할 내용은 많아. 이거를 다음 주로 미룰까 그러다가 다음 주로 미루면 바로 코앞으로 가버려요. 이틀 3일 전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다 한 것들이 있었어요. 2가지가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무지 빨랐죠, 제 말이. 제 말이 무지 빨랐는데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던가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주입돼 버리는 거야. 예.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다른 분들하고 만났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락 딱딱 잡아서 거기에 생각할 시간 주는 것까지 필요한 거야. 제한된 시간 안에. 자, 제한된 시간이 왜 필요할까,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한테 허락된 시간 5분 이내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대부분인 거고, 그러주다가 포인트가 됐을 때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를 써봤더니 이런 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 감동이었잖아. 이러한 나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 내가 좋은 게. 근데 그거를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백이 필요해요. 여백이 없이 꽉꽉 채워놓으면 안 된다고. 자, 컨닝페이퍼 만들어 봤죠. 그때 강의 처음에 하실 때도 컨닝페이퍼를 보고 내가 황당했잖아요. 왜 황당했어요? 조그만한 종이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놔서 안 보인다니까. 컨닝페이퍼는요, 심플해야 돼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안 보인다고.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그래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감이 돼야 되고 끼어들 수 있는 돼야 돼요. 제가 핸드폰 화면 녹화해서 탈모 케어 설명한 거 9분짜리, 그리고 어제 3분 몇 초짜리, 어제 거 봐봐요. 프린트물은 있지만 그거 다 찝던가요? 이거예요. 그러고 말잖아. 나머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읽어볼 수 있는 것만 준비해놓고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 어제 그거 보니까 3개 이렇게 딱 네. 하시더라고. 네.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본인이 그걸 보고 관심이 있으면 다른 거도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2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자, 내가 좋아서 내가 왜 좋은지, 내가 이걸 왜 쓰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 아무렇지나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맥락을 딱 잡아서 자료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맥락에다 입혀줘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2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줘야죠. 내가 지금 이 제품을 선택을 잘했구나. 아무리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철수쌤이 데모를 가르쳤겠어요? 철수쌤이 그 작은 거란 말이야. 10,000원도 안 해. 5,000원도 안 하는 그 작은 것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잘했다는 만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물며 정수기라면 어떨까요? 저는 정수기를 저한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수시로 관리 들어가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정수기에 대해서 나한테 문의를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구매를 했다가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버리는 사람까지 있어요. 버리겠대. 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가. 너무 아까워요. 심지어는 한 명을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아까워하니까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궁금하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다시 써요.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큰 정수기를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 판매를 하면서 그들에게 왜 좋은지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관계로 밀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밀고 들어갔으면 그 뒷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을 줘야지. 그걸 안 주니까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정수기 필터 고객만 몇 명인데 240명이에요. 거의 240명, 230 몇 명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직접 정수기를 전달해서 내가 지금 필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제가 팔로우업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확신을 계속 주는 거야. 내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안 쓰는 사람들, 엉뚱한 거 쓰는 사람들, 요즘에 뭐 선전 막 연락이 나오더구만. 디자인 정수기에서 뭐 일로 옮길 수 있다 절로 옮길 수 있다 막 그러더구만.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근데 왠지 이뻐 보이거든. 디자인 그러니까 일로 옮길 수 있다 절로 옮길 수 있다 막 그러니까. 근데 밑에 본체가 엄청나게 큰 게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역삼투압 방식인 거 아시죠?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잘 나가는 애들이 선전한다니까. 그리고 선전 비용까지 다 묻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본래의 가치는, 입혀진 가치 말고.
우리는요 입혀진 가치가 없잖아. 입혀진 가치는 나잖아. 나. 내가 입혀줘야 돼. 내가 BTS가 아니라고. 그럼 내 가치를 높여서 제품의 본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를 내 가치가 이만큼 내려놓으면은요 제품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품의 가치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를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 제품들을 가지고 디자인이 뭐니 입혀놓고 얼굴 가치가 높아 있는 애들이 가서 뭐 왜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 주문 못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맥락을 입혀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 만큼 넣어줄 수 있어요. 거부하지 않을 만큼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 없어요.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말했으니까 그 사람도 네 얘기는 그거 아니잖아 라고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넣어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알잖아. 방대하게 조사를 해보니 이만큼 들어왔어. 와 생수 먹으면 안 되네. 와 약수 먹으면 안 되네. 와 역산성 저수지 먹으면 안 되네. 수돗물 그냥 먹으면 좋지 않은 거네. 이만큼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터지지. 안 듣는다니까 아예. 그냥 눈 감아요. 귀 막고. 그래서 맥락만 잡아서 톡톡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조사를 해서 그걸 버릴 걸 다 버리냐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버려야 돼. 싹 다 싸그리 버려야 돼요. 조사할 때는 피 터지게 조사해야 되지만 버릴 때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그에게 딱 필요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궁금해할 내용 정도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 고객분하고 얘기하는데 막 바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어제 안 보면은 새해까지 오래 못 보게 되는 거야. 몇 개월 동안 못 봤거든 그분을. 통화만 가끔 하고. 그분도 워낙 바빠요. 제네시스를 타는데 이게 조금 탔더니 얘가 이제 약간 고장이 나서 불안해서 차를 바꾼다고 하더라고. 딱 만났는데 딜러랑 통화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달려있는 네모스피어 스카이 아니 드라이브 그거를 떼서 옮기는 거를 얘기하길래 그래가지고 그 딜러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통화했거든. 제네시스를 도대체 왜 16만이나 탔는지 모르겠어서 아니 뭐 이렇게 더 다녔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 바쁜 양반이 왜 이렇게 더 다녔냐고 그랬더니 7년 탔잖아 그러더라고. 7년에 16만이면 조금 탄 거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탄 거예요. 제네시스 얼마 안 하죠? 얼마나지? 네. 근데 그분이 기질과 성격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엄청 바빠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강의도 많고 그리고 현직에서 법무 쪽에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지금 제 차에 있는데 한국 서예협회 이런 얘기도 하고 사진작가협회 이런 얘기도 해요.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3개야. 그 중에서 하나가 기질과 성격이에요. 그거 준비를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자기의 기질도 모르고 자식의 기질도 몰라서 왼수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다네. 내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폼을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그거를 유튜브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자기 스페이스 인정하면 끝나는 거를 뭘 그렇게 싸운대요? 근데 안 하잖아 사람들은. 자기 스페이스 인정을 안 해요. 그래 싸우는 거거든.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남편도 내 거 아니라니까. 마찬가지로 내 지인도 내 거 아니야. 그의 공간이 있고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두어야 돼. 둔 상태에서 나의 의견만 집어넣는다? 그럼 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그대로 인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점, 나는 나야 라고 해줘야 돼. 근데 나는 나야가 엉뚱한 나는 나야가 아니라
그가 호기심이 갈 만한, 그가 이끌려올 만한, 내가 자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석이. 그렇게 표현하려면요 정말 심플해야 돼요. 그 심플 안에는요 몰라서 심플이 아니라 아는데 심플이어야 돼. 그러니까 방대한 자료조사를 해서 그걸 간략화시켜가지고 맥락화 딱 시켜야 돼요. 튼튼한 나무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랬을 때 그가 와서 그 나뭇가지에 열매가 있지 않니? 그것 좀 줘봐봐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스토리보드 짜야 돼요. 지금도 아까 사장님이 말하는 거를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할 거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거를 보면 누가 알겠냐고요. 그냥 이것만 보면 모른다니까.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나와야지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요. 안 그러면 저도 최대한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다.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강의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라는 소리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조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자료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제한된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다도 버리는 거야. 자료조사 귀찮잖아요. 근데 버리는 건 고통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네, 그렇게 힘들게 뭐 다 말하고 싶거든. 버리는 건 고통이라고요. 근데 버려야 돼. 그래야지 진짜가 나와요. 어제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면 처음에 긴장하셔서 그랬겠지만 읽었더라고요. 화면을 읽으시더라고요. 화면은 화면이야. 이미 화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읽었어. 내가 그걸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해야 돼요. 내 스토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처음에 읽으셨어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서는 읽기보다는 본인의 스토리로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했었던 거죠. 경험이 늘어나다 보면 화면은 화면이고 나는 나고 그 화면에 핵심만 찍어서 내가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내 경험. 뭐가 온 것 같다?